또 예 변호사님과 또 생업과 관련이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간략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날 석방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왕 석방할 바에는 가석방 하지 말고 사면을 해줘 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모든 족쇄를 털고 이렇게 자신의 일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줬으면 하는데 아쉬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석방을 했잖아요. 예. 가석방을 하는 바람에 취업 금지에도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경가법, 그러니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면요. 3년간인가요? 하여튼 취업을 하는데 못하도록 돼 있고 하려면은 법무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더만. 그건 좀 이상한데 하여튼 받고. 그 다음 해외에 나갈 때 법무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몸은 자유의 몸이 됐지만 우리가 이재용 부회장이 예뻐가지고 가석방 해주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삼성이 잘 돼야지 국가 경제에 사실 삼성이 창출하는 GDP 기여도가 23%인가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GDP 23%를 삼성이 기여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는 동안 삼성이 그 반도체 분야에서 벌써 대만 업체, T모 업체한테 벌써 투자에 있어서 밀려가지고 벌써 지금 아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반도체 호황이 벌어졌는데도 이재용 부회장이 뭐 있어야지 뭐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든지 할 건데. 대만의 T모 업체는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1위 업체죠. 삼성을 제외한 지금 일본, 미국, 대만 업체가 연합해가지고 삼성이 워낙 독주하니까 마치 대선에 윤석열이를 갖다가 12명이 연합해서 공격하듯이 그런 식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조속한 사면 복권을 원했는데 이게 이제 아마 이런 국민들의 요구, 경제를 살리자는 요구와 그 다음 자기 집 토끼들의 어떤 반감 이걸 갖다가 적당히 섞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책임 회피 겸 어떤 이런 걸로 가석방을 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은 손도 안 대고 안 됐다 그러죠. 법무장관이 알아서 아이고 그렇구만요. 아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가석방이 되니까 한마디 했네요. 뭐 국민들 간에 찬반이 있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반도체,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는 그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고 국민들이 이해해 주기 바란다. 아니 그러면 반도체고 백신하고 역할을 하려면은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여러 군데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갈 때마다 다 허가받아야 하고 미국 같은 데는 가석방 한다고 해서 범죄자가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니까. 사면 복권을 해버리면은 전과제에서 벗어나거든요. 물론 지금 이재명 부회장이 재판이 한 3개인가? 걸려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그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재판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외국에 나갈 때나 법원 허가를 받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법무부 허가까지 지금 관련돼 있는데 여하튼 이걸 해주려면 사면 복권을 해줘 버렸으면 그리고 나머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 미국에서 출장 가고자 할 때도 미국에서 지금 시비를 걸 비자를 안 내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FOMC인가 대외 이 청년법인가 해가지고 뇌물죄로 재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비자를 극히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외 청년법이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이번에 가석방된 확정된 범죄에는 최순실에 대한 뇌물이 있거든요. 이 때문에 미국에서 사실 이게 비자 내주기가 자기들 법이 있기 때문에 대외 청년법 거의 힘들지 않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반도체 백신 분야에서 역할이라는 게 뭡니까? 백신을 여기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 가서 어떻게 좀 따오라는 거예요. 자기는 못 오고. 삼성 바이오가 모데나인가 하고 그걸 해가지고 생산을 하기로 그래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부회장 그러니까 진짜 실권이죠. 실권자가 가가지고 모데나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뭐 돌아가서 해야 됩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궁색하다 해주려면은 사면 복권으로 갔으면 딱 되는데 이걸 굳이 가석방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연원치도 보고 중간쯤에서 지지층 의식인 거 그러니까요. 예. 아이고, 내년 대선 의식에서 이렇게 예. 된 거죠. 그것 때문에 뭐 박근혜, 이명박 두 전 대통령도 뭐 사면 복권 없어요. 사면 복권 안 해줘 버린 거 예. 아닙니까? 그거까지 해줬다가는 난리 날 것 같으니까. 참 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또 기대는 잔뜩 하고 있네요. 반도체 백신에서 역할을 기대합니다 하고 앉아있어. 자기는 왜 그 백신 모더나 회장하고 무슨 전화해갖고 2천만 명분 들여온다더니 그 완전히 뻥 돼버린 거 아닙니까? 저기 우리가 지금 화이자도 있죠. 예. 제대로 못 들어왔는데 지금 비슷한 사례가 멕시코에 지금 생겼어요. 멕시코의 그 대통령이 화이자 백신 엄청나게 들어온다고 진짜 속된 말로 뻥을 쳤거든요. 예. 그런데 대통령은 그렇게 했는데 화이자에서 이번에 그 벨기에인가의 어떤 공장 증설 문제로 한 몇 주간 문을 닫아서 백신을 공급 못 한다고 정부 측에 그 우리나라 말은 보건복지부겠죠. 예. 통보도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그걸 대통령한테 이야기 안 하니까 대통령 헛소리한 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됐네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화이자 백신 이게 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이 지금 그 백신 생산 업체하고 이 우리나라하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대통령 혼자서 희망에 기대에 들떠가지고 이 실제로 백신 생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말을 했을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두 개의 중요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네, 있었죠. 정액심 재판이 항소심이 열려가지고 1심처럼 4년에 실형 선고를 내렸지 않습니까? 15개 범죄 중 12개가 유죄다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그것도 판결 보니까 정경심이 태도를 또 상당히 질책을 했더구만. 네. 남 탓이나 하고 자기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한 사람들에다가 또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못된 짓을 했다. 그리고 옛날엔 그렇게 많이 했다고 또 이야기했죠. 예. 정경심이가 옛날엔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왜 처벌받냐. 그럼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당이 그동안 윤석열 전 총장한테 비판해 온 게 정치 수사를 했다. 없는 일을 꾸며가지고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조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이게 수사가 정당하다는 게 지금 드러난 거 아닌가요? 그 정당은 지금 그 여당이 하는 말은 별건 수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당시에 있죠. 조국 장관이 이제 장관 제청되고 그 임명되고 나서 내정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고발이 있었습니다. 시민단체도 있었고 그래서 이 그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거지.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고발도 없는데 수사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치 여당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하기 위해서 마치 이번에 대선에 나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하고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목적으로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전혀 그 아무 고발도 없었는데 아무 그 혐의도 없었는데 별건 수사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 자체가 틀렸고요. 그러니까 그때 시민단체 그리고 많은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된 거지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인지해갈 수사한 건 아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나온 게 지금 무죄가 나온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자 거래, 그 WFM입니까? 제 2차 전지 업체인가요? 그 12만 주에 12만 주 거래.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게 내부자 정보 이용해서 한 거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판단이 증거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냥 거래한 게 아니라든가, 그 다음 그게 확실하게 내부 정보를 이용 안 했다가 아니고, 이 검찰이 그렇게 기소를 했는데 증거가 좀 부족하다. 그거는 내심의 의사고, 그거는 본인이 자백 안 하면 인정하기 힘든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그거 알고 했다. 나 그때 몰랐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 때문에 몰랐다는 주장을 갖다가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 준 거죠. 그리고 검찰이 알았다고 한 증거는 좀 믿기 어렵다. 그럼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여권의 이낙연 전 대표부터 전부 다 이게 전부 무죄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요. 예, 완전히 무슨,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더라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이 비판할 때는 예. 사실에, 진실에 이 각에서 비판을 해야지. 예. 그렇게 비판하면 이제 딴 옳은 말까지 듣으면 안 믿게 돼요, 국민들이. 아니, 자기들은 가짜 얘기를 하면서 언론 언론한테는 중재법은, 가짜 예, 뉴스 하면 뭐지 뭐 단속은 5배까지. 돼갖고 언론중재법에서 예. 이 징벌적 보상제 지금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있죠. 이렇게 내부자 거래하고 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인한 범죄 수익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또 처벌 받았어요. 예. 오로지 그 내부자 정보 이용한 거래, 그게 무죄다는 거지. 그걸로 인한 수익들은 전부 다 유죄다라고 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니까 또 이번에는 대법원에 상고해가지고 또 조국 교수 써놨대요. 뭐 진실을 밝히겠다고 해놨는데 이 부분은 전부 다 사실 인정 문제이기 때문에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오히려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내부자 거래 무죄 나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예. 법리적으로 문제 있다. 그 검찰에서 상고할 거거든요. 예. 그 무죄 부분은. 오히려 그 부분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 부분이 파기되면 다시 내려오면 징역형이 훨씬 늘어날 가능성까지 생겼어요. 예. 그럼 이번 판결에서도 그게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증거도 부족한데 아마 법리적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래서 조국은 오늘 자기 또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들어가면서 기자들한테 2심 판결에 충격적이다. 그러나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과 같은 터무니없는 혐의를 벗었다는 점은 참 다행이다. 이러면서 기자들이 이제 물을 거 아닙니까? 그 입시 비리 관련해서 공모했다는데 그걸 인정하느냐? 또 공익인권보센터 서울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이 아주 그냥 여러 차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발부한 적 없다. 거기에서 허위로 인턴 증명서 위조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냐? 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입 딱 다물고 그냥 들어가 보더라는 그러니까 거야. 같은 판결에서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전부 다 잘못된 판결이고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잘된 판결이고 판사가 그렇게 나눠서 조국 정경심 교수한테 불리한 거는 잘못 판단하고 예. 조국 정경심 교수한테 유리한 걸 잘 판단했다는 건데 그런 게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1심 아닙니까? 조국 교수는. 예. 그리고 정경심 교수 판결 난 건 고등법원이고. 1심에서 2심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이렇게 났다는 건 있죠. 이미 그 조국 교수의 공모를 다 인정한 겁니다. 그 판결에는 안 나오지만은. 두 가지 것은 딱 인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안 공모가. 나오지만은 그게 나오기 때문에 1심에서 그 상급 시민 물론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만은 법원의 재판 그 행태상 조국 교수도 거의 유죄 날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두 가지 공익인권법센터 예. 그 허위 인턴 증명서고 저 부산의 모 호텔의 호텔 인턴 확인서 그것은 위조했다는 게 조국이 공모해갖고 예. 그건 뭐 분명하게 지금 2심 판결에서도 나타났으니까. 그러면 조국도 뭐 이 재판부는 다르지만 그렇게 다른 재판부에서 확고하게 이야기한 것은 그렇죠. 영향을 받는 거죠. 당연히 받죠. 예, 저희들 지방법원 재판할 때 관련 사건이라 그럽니다, 보통. 관련 사건이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면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대로 완전히 특별한 그게 아니다라는 증거가 새로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 고등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고등법원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런 식 아닙니까? 그래서 또 조국 교수는 지금 여러 가지로 안 좋아지는 게 지금 두 개는 이제 거의 그렇다 치고 나머지 또 그 범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까지 전부 다 인정된다면은 모르겠어요. 부부를 같이 구속시키지 않는다는 법원에 뭐 관례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어쨌건 유죄 판결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수 직위도 이제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 딸 조민이는 뭐 김어준 그 어디 뉴스공장인가 나와서 공장 고졸이라도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내가 어디서 언론 보도를 본 것 같은데 고려대라든가 부산대 의전원 거기서도 2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 판결문을 분석해서 학교에 뭐 이런 학칙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다
한다면 뭐 조치하는 게 뻔한 거 아닙니까? 허위 스펙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것에 따라서 입학을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취소되면은 고려대에서 취소하면은 부산대 의대는 그렇죠. 당연히 취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면 대학을 안 나왔으니까. 학사학위가 없으니까. 예. 예. 그렇게 되면은 또 의대원이 취소가 되면은 의사고시 그것도 근데 쉴 수 없죠. 의사 자격증 자체도 예. 박탈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 뭐 인턴 지금 열심히 한일병원이죠 아마. 예. 인턴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그게 순차적으로 고대, 네. 부산의전원, 그다음 의사 이 다 취소돼 버리면 지금 인턴 하면 뭐 의료 지식은 습득하겠지만 의사는 될 수가 없는 거죠. 뭐 문재인이가 마음의 빚을 졌다니까 뭐 이런 것 정도는 또 어떻게 봐줄라나? 이걸 봐줄 수가 없잖아요. 이건 법에 있는 건데. 대학에서 뭐 그냥 입학 취소까지는 아니다. 뭐 이렇게 또 나오면 뭐 혹시 그런 말도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취소 사유에 그거는 없더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의전원 어디 입학 우리 사유에 학칙에 보니까 그거 그게 안 가지고 정해놨더라. 취소 사유가 근데 예? 예. 그 우리가 법에서 있죠. 아예 명확한 건 안 정해놓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것이 입학을 취소할 만한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뭐 그런 증거를 그런 또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체 점수인데 그 스펙이 갖고 있는 포션이 예. 취소할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만들면은 만들어지는 거죠. 역시 고 교수님이 저보다 한 수 위시네. 뭐 저는 그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해가지고.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별하별 꼼수를 하도 쓰니까 장깨를 부리니까. 예. 지금 뭐 조국은 웅동학원 그것도 자기 장관 되기 전에는 공익재단이 운영하도록 우리는 손 탁 지금까지 안 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박정숙 씨, 정경심이 다 이사직 유지하고 이사장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활동하고 근데 그 조민 씨 그 입학 이런 이야기는 있죠.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그게 과연 입학에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 이 문제보다도 우리나라가 있죠. 어떤 절차에 있어서 정의로운 거, 그거 공정한 아니죠. 거, 예.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럼요. 이게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그건 누가 압니까 그거 세상에.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도 영향을 안 미쳤다고 누가 생각합니까 그걸.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한 사람의 의사로서 열심히 뭐 지금 의대까지 졸업하고 의사 고시까지 하겠지만은 우리나라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면은 그 부분은 반드시 정정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이번 판결들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일선 판사들은 살아있구나, 사법정의가 살아있구나. 아무리 권력이 칼날을 휘둘러도 꼿꼿한 판사들이 살아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렇게 이 버티고 정도라도 버티고 있는 겁니다.